최고의 라이벌 갤럭시 대 아이폰.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 드디어 출시된 갤럭시 S23 시리즈. 사전 예약만 100만 대 이상일 만큼 인기가 많았어요. 전작 S22보다 약 7만 대 정도 더 많은 기록이었는데 그중 특히 인기가 많았던 울트라 모델 비중이 무려 60%였어요. 그리고 갤럭시의 유일한 라이벌 아이폰. 갤럭시보다 먼저 출시됐지만 여전히 인기가 많아요. 점점 더 비싸지고 큰 추가 혜택 없어도 항상 수요가 많던 아이폰. 그리고 아이폰 15, 아이폰 울트라가 출시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또 한 번 주목을 받았어요. 출시할 때마다 기록을 갈아치우는 갤럭시와 아이폰. 그 중에서도 인기가 가장 많았던 최고 사양 라인업 모델을 직접 비교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제품, 오늘의 테스트. 오늘은 광안리 소장 제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보내주세요. 탐색 전 외형 비교. 먼저 갤럭시 S23 울트라입니다. 기본 그린, 팬텀 블랙, 라벤더, 크림 4가지가 있고 삼성닷컴 전용 컬러 추가 4가지가 있어요. 펜을 포함한 무게는 약 236g이고 펜을 제외한 무게는 약 233g입니다. 크기는 세로 약 16.3cm, 가로 약 7.8cm예요. 광안 남녀가 들었을 땐 이 정도입니다. 운영 시스템은 안드로이드 13, 메모리 12기가,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 8 젠2입니다. 카메라는 후면 2억 화소, 1000만 화소 망원 3배, 그리고 10배입니다. 이젠 울트라의 상징이 된 S펜이 탑재되어 있고 PC처럼 사용하는 삼성 덱스 기능이 있어요. 울트라 512기가 출시가 기준 약 170만 원대입니다. 다음은 아이폰 14 프로 맥스입니다. 컬러는 딥퍼플, 골드, 실버, 스페이스 블랙이 있어요. 프로 맥스 기준 무게는 약 252g입니다. 크기는 세로 약 16cm이고 가로는 약 7.7cm예요. 광안 남녀가 잡았을 때는 이 정도입니다. 운영 시스템은 iOS 16, 메모리 6기가, 프로세서는 A16 바이오닉입니다. 카메라는 후면 4800만 화소, 1200만 울트라 와이드와 3배 망원이 있어요.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 충돌 감지 긴급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프로맥스 512기가 출시가 기준 약 200만 원대입니다. 본격 테스트 들어가기 전 두 제품 스펙을 다시 확인해 볼게요. 메모리는 각각 12기가와 6기가이고 저장 용량은 아이폰의 128기가를 제외하곤 동일해요. 프로세서는 모두 해당 브랜드 고사양을 사용하고 있어요. 카메라는 출시 전부터 화제였던 갤럭시 2억 화소와 꾸준히 1200만 화소를 고집하던 아이폰이 최근 14 시리즈에서 48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디스플레이는 각각 6.8인치와 6.7인치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성능 테스트. 먼저 핸드폰에서 중요한 CPU, GPU 수치를 살펴볼게요. 긱벤치를 활용해 CPU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갤럭시는 싱글코어 2011, 멀티코어 5222입니다. 아이폰은 싱글코어 2524, 멀티코어 6476이네요. 이어서 GPU도 확인해 볼게요. 갤럭시 S23 울트라의 결과입니다. 다음은 아이폰 14 프로 맥스 결과예요. CPU는 아이폰, GPU는 유지력은 비슷했지만 갤럭시 수치가 더 높았어요. 성능 테스트에선 각자 하나씩 차지했어요. 속도 테스트. 이번에는 각 제품으로 다양한 속도 테스트를 했을 때 더 빠른 제품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원 부팅부터 볼게요. 두 제품 모두 전원을 끄고 동시에 켜보겠습니다. 전원은 아이폰이 먼저 켜졌고 이어서 갤럭시가 켜졌어요. 다음은 포털 사이트를 켜볼게요. 아이폰이 조금 더 빠르고 바로 이어 갤럭시가 가동됐어요. 이번엔 스토어예요. 아주 간발의 차이로 갤럭시가 더 빨랐어요. 이번엔 유튜브입니다. 아이폰이 조금 더 빨리 켜졌네요. 다음은 음악 어플을 켜볼게요. 음악 어플은 갤럭시가 더 빨랐어요. 이어서 OTT도 켜보겠습니다. OTT 가동은 갤럭시가 더 빨랐습니다. 다음은 쇼핑 앱도 볼게요. 갤럭시가 먼저 가동되고 아이폰이 가동됐네요. 마지막은 게임이에요. 게임은 아이폰이 조금 더 빨랐네요. 추가로 각 제품의 주사율도 한번 살펴볼게요. 미세한 차이지만 갤럭시가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되는 느낌이에요. 이번엔 영상 렌더링도 살펴볼게요. 똑같은 영상으로 작업 후 추출해보겠습니다. 720화소 영상에 똑같은 효과들을 적용시키고 동시에 추출해볼게요. 렌더링이 시작되고 초반 속도는 갤럭시가 빠르다가 막바지에는 아이폰이 더 빠르게 완료됐어요. 다음은 1080화소 영상에 똑같은 효과를 적용시켜 이번에도 동시에 추출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동시에 렌더링이 진행되고 이번 영상은 갤럭시가 더 빨리 완료됐네요. 마지막으로 4K 영상도 똑같이 효과를 넣어주고 렌더링 속도를 살펴볼게요. 동시에 렌더링을 진행했을 때 갤럭시가 조금 더 빨리 완료됐어요. 다시 살펴보면 전원 부팅 속도는 아이폰이 더 빨랐고 어플 가동은 6개 어플로 살펴봤을 때 두 제품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주사율은 미세하지만 갤럭시가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되었고 영상 렌더링 속도는 갤럭시가 조금 더 빨랐습니다. 속도 테스트에서는 두 제품 모두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발열 테스트.
이번에는 각 제품의 발열도 살펴볼게요. 각 제품으로 게임과 영상 시청을 30분씩 1시간 작동시켰을 때 발열이 더 적은 제품을 찾아볼게요. 먼저 게임을 30분 동안 작동시켜볼게요. 그리고 이어서 같은 영상도 30분 동안 시청해보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작동시킨 후 열화상 카메라로 먼저 확인해볼게요. 열화상으로 확인했을 때는 큰 차이 없이 비슷해 보이는데요. 직접 온도를 측정해볼게요. 갤럭시 후면 발열은 약 33도, 아이폰 후면 발열은 약 29.1도입니다. 발열 온도에서는 아이폰이 조금 더 온도가 낮았어요. 카메라 테스트. 이번엔 각 제품의 카메라 성능을 확인해 볼게요. 두 제품을 동일하게 세팅해주고 기본 촬영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피사체 촬영이에요. 색이 더 밝은 건 갤럭시고 좀 더 선명한 건 아이폰이네요. 이번에는 글자를 쓰고 촬영해서 비교해 볼게요. 이번에도 갤럭시가 좀 더 밝게 찍힌 것 같아요. 다음은 인물을 찍었을 때예요. 인물을 찍었을 때는 아이폰이 밝게 찍혔어요. 이번에는 야외 촬영이에요. 갤럭시는 이번에도 좀 더 밝게 찍혔고 아이폰은 눈으로 보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담아냈어요. 색감이 진한 피사체는 아이폰이 좀 더 선명하게 찍혔어요. 이번 사진은 갤럭시는 밝게 찍혔지만 피사체를 좀 더 디테일하게 담은 건 아이폰이에요. 다음은 똑같이 세배줌을 했을 때도 알아볼게요. 먼저 갤럭시가 촬영한 세배줌이에요. 앞에 있는 건물 간판이 꽤 선명하게 담겼어요. 다음은 아이폰이 촬영한 세배줌입니다. 건물 간판의 빛 번짐으로 자세히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어두운 환경에서도 촬영을 해볼게요. 역시 같은 세팅으로 똑같이 찍고 보겠습니다. 갤럭시는 뿌연 느낌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밝게 찍혔고 아이폰은 선명하지만 피사체 주변이 밝게 찍힌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손떨림 방지 기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제품 모두 동일하게 세팅을 해주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양옆의 차량들이 흔들림이 적고 손떨림이 잘 잡힌 모습이에요. 큰 진동들은 잘 잡았지만 양옆 피사체들의 디테일한 부분들은 살짝 아쉬운 결과예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먼저 내부 기본 촬영에서 물체와 글씨를 찍었을 땐 갤럭시가 조금 더 밝았고 인물은 아이폰이 밝았어요. 그리고 야외에서 불빛이 있는 곳은 갤럭시가 좀 더 밝았지만 색감이 진한 곳에서는 아이폰이 더 밝고 선명하게 담아냈어요. 그리고 세배줌은 아이폰은 밝게 나왔지만 빛 번짐이 있었고 갤럭시는 보다 어둡게 나왔지만 빛 번짐이 적고 선명하게 담았어요. 어두운 환경에선 갤럭시는 두 제품 모두 밝게 찍히긴 했지만 아이폰의 피사체가 좀 더 선명해요. 손떨림 방지는 갤럭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진동을 잡아냈어요. 카메라 테스트는 갤럭시의 결과가 조금 더 좋았습니다. 음성 비서 테스트. 한번 쓰면 자주 찾게 된다는 음성 비서도 테스트해 볼게요. 2시간 후 알람 맞춰줘. 오늘 오후 5시 26분 알람을 저장했어요. 알람 맞추기와 같은 쉬운 명령은 두 제품 모두 성공. 내년 어린이날은 무슨 요일이야? 어린이날은 2024년 5월 5일. 갤럭시는 내년을 내년으로 잘못 들었네요. 내년 휴일 몇 개야? 내년 제가 11개 찾은 공휴일이 결과입니다. 있어요. 세 번째 질문에선 갤럭시는 정확한 개수를 이야기했지만 아이폰은 검색 결과를 보여줬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로 알려줘. 서울특별시에서 원하시는 부산광역시까지 출발지는 경로를 어딘가요?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로를 물어봤는데 갤럭시는 선택 사항이 있고 아이폰은 바로 경로를 알려줬어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 알려줘. 죄송합니다. 오늘 현재 서초구 지역의 서초동의 대기질 관련 미세먼지는 정보를 이용할 수 67로 없습니다. 보통입니다. 미세먼지 농도에서는 갤럭시는 잘 답변했지만 아이폰은 추가 검색이 필요했어요. 가장 가까운 편의점 알려줘. 어떤 캡슐을 제가 찾은 사용할까요? 결과입니다. 마지막 질문에서도 아이폰은 한 번에 잘 답변했지만 갤럭시는 추가 선택 사항이 있었어요. 음성 비서는 아이폰이 조금 더 정확했어요. 스피커 테스트. 다음 테스트는 스피커예요. 준비된 음악을 최대 음량으로 들었을 때 데시벨이 더 높은 제품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갤럭시부터 알아볼게요. 제품에서 약 10cm 정도 거리를 두고 측정해볼게요. 갤럭시는 약 95.9dB이네요. 다음은 아이폰이에요. 역시 같은 위치에 두고 측정해볼게요. 아이폰은 약 95.5dB이 측정됐어요. 약간의 차이로 데시벨이 높았던 건 갤럭시입니다. 충전 테스트. 먼저 테스트 시작 전 두 제품 모두 100%로 완충을 해뒀어요. 모든 테스트가 끝나고
갤럭시는 51%, 아이폰은 60%가 남았네요. 그러면 두 제품을 동시에 같은 충전기로 충전시켜 볼게요. 똑같이 연결해주고 동시에 충전 시작! 10분 동안만 충전시켜 볼게요. 제한 시간 10분이 지나고 각 제품의 충전된 양을 살펴볼게요. 먼저 갤럭시는 51%에서 69%로 10분 동안 약 18% 충전했고, 아이폰은 60%에서 68%로 10분 동안 약 8% 충전했어요. 오늘 광안리는 총 7개의 테스트를 진행했고 결과를 하나씩 다시 살펴볼게요. 성능 테스트에서는 CPU는 아이폰이, GPU는 갤럭시의 수치가 더 좋았어요. 이어서 속도 테스트에서는 전원 부팅은 아이폰이 빨랐고 어플 가동 속도는 두 제품 모두 비슷했어요. 그리고 발열 테스트에서는 게임과 영상을 총 1시간 작동했을 때 아이폰의 발열이 조금 더 낮았어요. 카메라 테스트는 취향과 선호도에 따라 변화가 있겠지만 갤럭시는 전체적으로 밝게 찍히고 아이폰은 더 선명하게 찍혔어요. 다만 손떨방 촬영에서는 갤럭시가 떨림을 더 잘 잡아냈습니다. 음성 비서 부분은 아이폰의 답변이 조금 더 명확했습니다. 스피커 성능은 아주 약간의 차이로 갤럭시 데시벨이 더 컸고 10분 동안 충전했을 때는 갤럭시의 충전량이 더 많았어요. 광고 안 받는 진짜 리뷰 광안리 다음에 또 만나요.